안녕하세요. 정혜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부르는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시간에 법인 대표가 꼭 알아야 할 세금, 두 번째 세무조사 부르는 고액 현금 거래, 총 7일에 나눠서 대표님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부르는 고액 현금 거래,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고액 현금 거래를 하면 왜 위험할까? 그리고 왜 고액 현금 거래를 할까? 대표님들 질문 중에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현금을 1,000만 원 이하로 자녀에게 주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과연 괜찮을까요? 정답은 네, 괜찮을 수도 있고 안 괜찮을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냐? 자, 9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자녀를 줬습니다. 알 수가 없죠. 9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자녀를 줬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것 자체 한 번인 경우에는 그렇게 바로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인 부의 이전. 자, 오늘 영상에서는 현금 거래의 위험성과 그리고 이렇게 불안하고 위험한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해서 자꾸 알아보고 하시려고 하지 말고 합법적인 부의 이전에 대해서 공부하셨으면 해요. 즉, 고기를 주지 말고, 그러니까 생선, 유태인 속담이죠.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죠. 대표님은 사업을 해서 많은 자산을 형성했어요. 그런데 자녀에게는 이런 고생 안 시키고 싶다. 그냥 자산만 주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돈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게 하는 게 자녀의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거래가 왜 위험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요새 현금 갖고 다니시나요? 현금으로 거래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재래시장 갈 때는 조금 현금을 가져가요. 근데 요새는 웬만한 재래시장에서도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출처도 명확하고요. 가계부를 따로 안 써도 될 정도로 정리가 잘 되죠. 기억하기도 좋고요.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카드로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현금 거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드러내지 않고 처리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겠죠. 현금 거래,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하는 데냐?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을 한다 그래요. 자, 수집은 어디서 할까요? 금융기관에서. 자,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고액 현금 거래는 보고를 하고요. 당연히 얘는 자동입니다. 그리고 혐의 거래 보고라는 게 있어요. 혐의 거래. 이거는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판단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이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적도 받고요. 이렇게 되면은 은행에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철저하게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본점에서 보고 책임자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합니다. 아니, 왜 나라에서 비싼 세금 걷어가지고 이런 데 돈을 써?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왜 할까요? 금융정보분석원은 자, 여기부터 올라가야 돼요. 자금 세탁 방지 제도. 네. 원래는 바로 이 자금 세탁을
찾아내기 위해서 만든 게 금융정보분석원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다 자금 세탁 방지 제도를 두고 있어요. 많이 아시는 마약 거래라든지 뭐 이런 지하에 돈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돈을 세탁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하죠. 이거를 잡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자금 세탁 방지 제도예요. 우리 대표님처럼 선량한 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혐의 거래 보고와 고액 현금 거래를 보고를 받다 보니 대표님들이 하신 이 고액 현금 거래가 자동으로 보고가 된다거나 혹은 의심 거래로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잘 아셔야겠죠? 자, 이렇게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가 간다. 아, 그러면 세무조사 받는 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고가 가는 것 자체가 세무조사 받는 건 아니고요. 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여기는 수집하고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래서 자료가 차곡차곡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런 정보들을 뭐 신용정보기관이나 외국한 거래, 관계 행정 그 기관에서들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 언제 쓰느냐? 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이런 곳에서 뭔가 의심 혐의가 있다. 근데 뭐 이분들이 그걸 자료를 단시간에 수집하기 어렵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하나하나의 금융행위 중에서 의심스러운 혹은 자동 보고된 내용들이 차곡차곡 데이터베이스로 쌓이게 돼 있습니다. 1,000만 원이 넘으면 위험하고 하루에 1,000만 원. 한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1,000만 원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위험하게 고액 현금을 거래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자산을 만들어주는 것을 더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 자체는 중대범죄자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법입니다. 우리 대표님들처럼 선량한 분들을 위한 법은 아닙니다. 자, 그런 내용도 있네요. 자금 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 조달 처벌 제도,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뭐 마약류 불법 거래, 뭐 무시무시한 말들이 써 있네요. 저희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근데 이런 제도에 자동으로 걸려서 의심을 받는 일이 없어야겠고요. 또 다른 일로 해서 내가 조사를 받을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쌓인 내 금융 정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FIU 정보 세무조사 실적을 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9185건이 적발이 됐고요. 세금은 16조 5261원, 1억, 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16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의 이 FIU를 통해서 거둬들였네요. 자, 같은 기간 체납자 34,207명의 정보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나쁜 분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자료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금융거래를 좀 달라.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3조나 추징을 했네요. 돈이 없다고 세금을 안 냈는데 다 드러난다는 거죠. 자, 2019년 7월부터 동일은행 하루 1,0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FIU 통보 대상이 됩니다. 네, 대표님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루에요. 한 달 아니고요.
하루 1,000만 원입니다. 자, 뭐라고 써 있어요? 동일은행. 내가 KB은행에서 900만 원을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800만 원을 찾았어요. 이거는 자동보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500만 원을 KB에서 500만 원을 찾았어요. 그리고 또 500만 원을 그날 당일날 넣었어요. 이거 자동 보고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뭐라 그랬죠? 입출금이 아니에요. 하루 1,000만 원 이상 거래예요. 500만 원 넣고 500만 원 찾아. 일단 자동 보고는 맞습니다. 물론 이상한 행위는 아니죠. 네, 도로 넣었으니까. 자, 국세청 FIU 세무조사 활용 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보니까 조사 건수가 13,490건이나 돼요. 추징 세액도 이게 지금 단위가 억 단위거든요. 억 단위. 억 단위면은 이게 얼마인가요? 2조네요. 2조. 2020년만 한 해에 2조. 엄청난 금액이네요. 대표님들 이 부분 간과하시면 안 되시는 게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그래서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금액은 조금 줄었는데 조사 건수는 늘어났네요. 2020년 지방국세청별 FIU 정보 세무조사 활용 실적을 보겠습니다. 역시 서울이 많죠. 서울이 많고요. 5,000건, 중부청,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인천청, 대전청 이런 순으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금 세탁 방지 제도 안에 이 안에 고액 현금 거래 보고가 있는 거고요. 세부 내용은 좀 복잡해요.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 한 금융기관에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액 현금 거래의 개념, 도입 목적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의심거래 보고. 저는 이걸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의심거래 보고. 이것은 은행 직원의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이죠.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 금액. 제가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1천만 원. 하루 한 금융기관에서 1천만 원. 자, 100만 원 이하의 원화 송금, 100만 원 이하의 상당한 외국 통화 매입. 국내하고 조금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내용입니다. 어설픈 부자들은 자산 이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현금을 몰래 증여하시려고 그래요. 자꾸만.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도 이거죠? 현금 몰래 증여하시려고. 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고액의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을 몰래 증여하는 거는 많이 못 하잖아요. 결국 큰 금액은 어때요? 누진 적용해서 큰 증여세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큰 자산가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을 사업을 시킵니다. 창업을 시켜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요.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혹은 우리 아이는 전문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러는 경우에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투자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보통 대표님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자본금 5천만 원, 1억, 3억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자본금을 내가 투자하지 말고 자녀한테 투자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자본금은 자녀가 넣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을 자녀가 50%, 60%, 70% 가질 수 있게. 그리고 대표님은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전문 경영인이시잖아요. 꼭
대표님이 투자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고정관념부터 깨셔야지 세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세요. 투자자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회사 경영을 잘하니까 투자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경영을 잘해서 회사를 키우시고 대표님은 경영자로서 당연한 보상인 급여, 상여, 퇴직금을 받으시고요. 회사의 이익은 투자자인 가족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야 세금 걱정하지 않고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자산 이전도 아니네요. 본인이 투자한 거니까. 자, 암튼 제가 만났던 큰 자산가들은 이런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혜래 가업승계에서는 컨설턴트, 연구원, 전문 자격사, 그리고 세무지원실, 법무지원실, 노무지원실 각 지원실에서 대표님의 회사를 위한 솔루션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승계가 됐건 또 새로운 회사의 경영이 됐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오케스트라와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살아있는 생물, 살아있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케스트라를 주의할 주의자는 당연히 대표님이시겠지만 외부에서 경영 전략실 역할을 할 때 프로젝트 매니저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정혜래 가업승계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최선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혜래 가업승계는 24,000개의 회원사와 16만 건의 컨설팅 경험, 117개의 센터, 794명의 컨설턴트들이 함께 일하고 있고요. 제도 정비나 직무 분석, 인사 노무, 재무, 회계, 세무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절세, 안전한 자산 이전을 원하신다면 저희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소에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은 영상 하단에 상담 예약 링크가 있으니까요. 클릭하시면 바로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